책 펴보시고요. 이제 2차 곡선 끝났죠, 저희. 2차 곡선이 끝나서 두 번째 단원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죠. 그 단원 순서가 바뀌었다고. 벡터가 원래 두 번째 단원이고 공간이 이제 세 번째 단원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공간이 두 번째 단원으로 가고 세 번째 벡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순서 맞춰서 3단원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3단원 목차 한번 펴보시고요. 자, 공간 도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공간 도형이요. 이제 우리 항상 좌표 평면에만 점 찍고 직선 그려가지고 위치관계 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쵸? 이제 도형 공간좌표 그려서 Z축을 추가할 겁니다. Z축. X축, Y축은 이제 밑변에 있고요. Z축은 그 높이를 표현하는 그런 축이 돼서 앞으로는 X축, Y축, Z축 이렇게 되어 있는 3차 공간에다가 점을 찍을 겁니다. 여기다가 점을 대충 찍으시면 이렇게 점이 찍힌다고 얘들아. 여기가 이제 X좌표입니다. 아, 여기가 X, 여기 Y, 여기가 이제 Z라고 손 치면 여기가 뭐 2,3,4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겁니다. 공간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머릿속에 공간을 그리시는 거예요. 상상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제 릴스 좀 끄시고 이제 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평면이 요렇게 이동해가지고 이 직선이랑 만나면은 어떤 각도가 이루어질까를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물론 벡터도 어렵지만 벡터는 이제 계산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간 부분은요, 이 상상하는 게 어려워요. 살짝 직관적인 것보다는, 직관의 반대말이 뭐지? 추상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눈에 보이게끔 그림 그려드리고 직관적이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공간이잖아, 얘들아. 공간이면 이제 도형이 엄청 많이 나올 거야. 내가 예전에 만들던 학습지는 도형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매스플랫에 이제 떠가지고 제가 매스플랫으로 그 추가 문제 있죠? 그거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가 다 가지면 어떡해. 아, 놀래라. 오늘은요,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진도를. 원래도 많이 안 나갔지만, 그치? 많이 안 나갈 거고, 공간 도형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수 되게 진짜 조금 나갈 거거든? 엄청 조금 나갈 거라, 그거 만약에 하고 시간이 남는다 손 치면 여태까지 숙제했던 거 질문을 좀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수업을. 오케이? 자, 페이지 162쪽 펴봅시다. 162. 자, 일단 공간 도형에서요, 기본적인 이제 구성 요소들은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선 점과 직선만 있었어요. 그쵸? 점과 직선만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공간 도형에서는 어떻게 점, 직선, 거기다가 면까지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었냐? 위에 있다 있었고요. 밖에 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쵸? 직선 위에 있거나 직선 위에 점이 있거나
직선 밖에 점이 있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였었습니다. 그쵸? 다음에 했던 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평행한다. 그쵸?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뭐 일치한다. 이 정도 세 개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찾는 느낌으로 했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되는 거야? 평면이 추가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일단 그 평면과 위치 관계를 보기 전에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을 먼저 조금 볼게요. 먼저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래. 그러니까 점이 세 개가 있으면요, 이 점 세 개는요, 평면이 하나만 구성된다 이겁니다. 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칠판 위에 점이 이렇게 세 개 있어. 그럼 우리 이 점 세 개를 지날 수 있는 평면은 뭐밖에 없는 거야? 요 칠판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세요? 만약에 요 점이 지워지고 여기 점 두 개 있는 거에 내 지금 주먹이 점 하나 추가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요 주먹이랑 요 점들을 하고 있는 요렇게 생긴 평면 하나 추가되겠죠. 그쵸? 그래서 점 세 개를 지나는 평면은요, 무조건 하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 점 세 개는 한 개의 평면을 구성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모든 점은 이 평면 위에 있대. 얘들아, 직선이 뭐였어? 직선은 여점이랑 여점을 연결한 선이야. 맞아? 아니죠. 연결한 게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지. 그치?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면이 아니에요.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 그게 평면이에요. 아시겠죠? 평면도 직선처럼 무한대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니까 어떤 직선을 어떤 직선이 그려져 있을 때요,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요 직선은 무조건 평면 위에 그려지겠지. 그치? 맞아요. 이 직선은 무조건 어떤 평면 위를 지나고 있을 거야. 그럼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당연히 그 직선 그 평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 직선 자체가 평면 위에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직선 위의 모든 점들도 같은 평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평면이라는 건 요렇게 생긴 평면이랑 요렇게 생긴 평면이 있는 거죠. 만나고 있긴 한 겁니다. 평면은 평행하면 얘네가 지금 한 점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평면이 만나면, 얘들아, 평면이랑 평면이 만나.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없겠죠? 평면이랑 평면 만나려면 무조건 요렇게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만나니? 지금 선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즉 평면이랑 평면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만나는 거야? 교선으로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점을 공유한다는 건, 그림을 그려볼게. 요 가운데 선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두 평면이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림 좀 만족스러운데? 어쨌든 자, 요 위에 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 한 점. 그래서 이 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평면은 이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평면이 만나는 건 무조건 어떻게 만나야 된다? 교선으로 만나야 된다. 선을 공유하면서 만나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이 두 평면이 이 점을 공유한다는 건 이 점은 이 교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평면이랑 평면이 만나는 건 교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무조건 교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시면 평면과 평면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교선으로 만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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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건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평면을 결정하러 가봅시다. 이제 평면이라는 친구가 성질이 어떤 친구인지 알았어. 그럼 이제 평면을 만들러 가봐야겠죠. 평면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 자, 직선은 어떻게 만나죠?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죠, 직선은? 직선은 뭐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야? 점 두 개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요 두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은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것처럼 평면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건 첫 번째, 세 점. 아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죠.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뭐가 되는 거야? 요 칠판이 되는 거야. 그럼 점 두 개면? 점 두 개면 이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은 요게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생긴 평면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생긴 평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평면들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의 평면이 결정되려면 점이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세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성훈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시고요. 두 번째는요. 점 한 개 있고요. 직선 한 개 있을 겁니다. 자, 직선 한 개 있다는 게, 오케이. 직선 한 개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직선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점 두 개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직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점 두 개 있다는 의미랑 똑같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세 점 중에 그냥 하나를 직선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 점의 특징은 뭐야? 이 점의 특징은 직선 밖의 점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직선 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또 이 선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평면 다 결정될 수 있잖아. 이해되세요? 유찬이가? 오케이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이랑 직선 하나만 있으면 또 평면이 결정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입니다. 글씨 알아보기 수 있겠냐?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는 거 같지? 두 개. 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뭐야? 요렇게 생긴 두 직선. 네 번째 것까지 한 번 해볼게요. 네 번째 거는 평행한 두 직선입니다. 야, 이거 두 개만 보면 그냥 뭐야? 직선 두 개만 있으면 무조건 평면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직선 두 개면은 뭐냐? 점이 몇 개 있다는 뜻이야? 네 개 있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죠. 얘들아, 직선 하나당 점 두 개라고 보면 된다 그랬잖아, 처음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두 개 있다는 건 점이 네 개인 거고, 우리가 점이 최소 세 개만 있어도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근데 여기 지금 점 네 개 있잖아. 평면이 무조건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넣어서 놓쳤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점이 4개 있으면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게 틀리게. 맞게 틀리게.
점이 4개 있으면 한 평면 결정할 수 있다. 맞다? 자, 틀렸다 할 사람. 틀렸다 할 사람. 이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거 뭐죠? 정사면체죠. 이 정사면체 점 몇 개야? 4개 있죠. 이 정사면체를 평면에 그릴 수 있습니까? 얘들아, 내가 이거 그림을 그린 거고, 점이 만약에 여기에 3개가 있고 내 주먹이 이렇게 밖에 튀어나와 있어. 그럼 이 지금 점 4개인데 평면 위에 있니? 평면 위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점 4개가 있다고 해서 평면이 점 4개가 구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4개가 그냥 다 평면 위에 이렇게 있으면. 근데 무조건적이냐? 그건 아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평면을 무조건적으로 결정하려면 3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평면을 무조건적으로 결정하려면 점 1개, 직선 1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점 1개, 직선 2개면 무조건 평면이 결정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왜? 직선이 여기 있고 직선이 여기 있는데 점이 여기 있어봐.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해돼? 상황 이해돼? 얘는 이해됐어? 자, 직선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두 직선으로 결정된 평면은 여기잖아. 근데 이 점이 여기 위에 없고 여기 튀어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이 점과 요 두 직선으로 평면을 결정한 겁니까? 아니죠. 공간 자체를 결정해 버린 거죠. 이 점이 이 평면 위에 없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유찬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해돼? 오케이. 자, 이게 뭐다? 평면을 결정하는 친구들이다. 얘네보다 더 많으면 아이고, 침 나버렸다. 얘네보다 더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게?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3점. 아시겠죠? 기억해 두시고요.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 자, 지금 말이 빠른가요? 말 좀 천천히 해줘, 도건아. 딱 좋아.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곡선에서는요,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평행이 이거죠. 그쵸?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겁니다. 그럼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공간이니까. 맞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평행하지도 않은 친구를 어떻게 부를 거냐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서는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꼬인 위치라는 게 추가돼요. 꼬인 위치가 뭐냐?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두 직선을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아, 여기 있던 거 지웠네. 자, 이 빨간색이랑 꼬인 위치인 거 있어요? 있게 없게? 어디? 여기. 얘 나머지는 만나잖아, 그치? 얘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친구입니다. 자, 하나 더.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려볼게. 기다려봐. 좀 위에 그려줄게. 옆면이 사다리꼴인 육면체예요. 무슨 소린지 오케이? 자,
이 친구랑 꼬인위치인 거 개수 한번 세보십시오. 몇 개죠? 4개? 자, 제외할게. 자, 빨간색 세는 거 아니야?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얘네는 제외해야 돼. 왜? 만나니까. 그치? 평행한 거 제외해 봅시다. 평행한 거는 초록 색깔로. 얘 평행합니다. 그죠?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네. 근데 하나가 더 빠질 수 있어요. 뭐? 얘 빠질 수 있어요. 왜? 야, 얘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안 만나지만 만나는 거 이거 빨간색으로 해. 안 만나지만 이게 무슨 선이 돼야 된다고? 공간에선 직선 돼야 된다고. 직선. 그러니까 얘를 연장했을 때 만나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꼬인 위치가 아닌 겁니다. 알겠어? 우리 도형에 있더라도 공간에 있으면 무조건 무슨 선으로? 직선으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꼬인 위치 잘 기억합시다. 여러분. 알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직선 위치관계 봤으니까 어떻게 직선 평면 위치관계 봐야죠. 아니 왜 점과 평면은 안 볼까? 점과 평면? 야, 점과 평면은 그냥 밖에 있다 위에 있다 밖에 없을 거니까 굳이 안 봐도 돼요. 알겠지? 자, 직선과 평면 위치관계 봅시다. 직선과 평면 위치관계 첫 번째 어떻게 위에 있다 말고 포함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당연히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직선 있는 거 포함된다. 다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어떻게? 얘가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 안 됐다. 어쨌든 뚫린 거. 이런 느낌으로 뚫린 거. 요런 느낌. 아시겠죠? 뚫고 들어간 거. 한 점에서 만난다. 다음 얘가 좀 중요한데요. 얘가 세 번째 평행한다. 이 친구가 좀 중요합니다. 자, 평행한다의 원래 의미가 뭐죠? 졸려? 꺼줘? 안 춥지 얘들아? 추워? 평행한다의 원래 의미가 뭐죠? 안 만난다잖아. 안 만난다. 그치? 그러면 안 만난다라는 거니까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가 요거를 따라서 쭉 직진하고 있으면 만나지 않겠네요. 그쵸? 그럼 안 만난다는 거 하나 더 있었다 그랬잖아. 뭐? 꼬인 위치도 있었잖아. 그럼 평면과 직선도 꼬인 위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꼬인 위치라는 건 만나지도 않아야 되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평행하지 않는다 치면 직선이 살짝 꺾여 있어야겠지. 왜냐면 얘들아 봐봐. 요 종이에 평행하는 직선은 요렇게 생긴 것만 평행 안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돌아가는 친구들은 다 평행하는 거야. 나 말 이상하게 했나? 다시 말 이상하게 한 것 같아. 자, 이 종이에 평행하는 직선은요 얘만 평행하는 게 아니고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직선들은 지금 무조건 평행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살짝 꺾여 있어야 되네. 그치? 꺾여 있다는 건 직선이랑 평면이니까 무수히 좀 앞으로 가서 무조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과 평면에서는 꼬인 위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뭐뭐뭐 포함, 한 점, 평행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행 중요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평면만 봅시다.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볼게요. 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떻게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
교선으로 만나야 된다고. 첫 번째, 한 선 공유 하면서 만난다. 두 번째, 평행한다. 뭐 세 번째 해서 일치한다까지 써주셔도 되는데 뭐 서로 다른 두 평면이라고 하면 굳이 일치한다까지 안 써줘도 되니까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점 뭐? 평면이랑 평면 만나면 어떻게 만나야 된다? 교선으로 만나야 된다. 선, 점 아니고 선. 아시겠죠? 자, 문제 풀러 가봅시다. 첫 번째, 지금 공간에 네 점이 어떻게 있습니다.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대요. 필수예제 1번입니다. 문제 지울게. 자, 필 1. 점 A, B, C, D가 있는데요. 얘네가 지금 공간 위의 점입니다. 공간 위. 공간 위의 점이에요. 네 개가 있습니다. 이 네 점도,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이 네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 공간 위에 지금 널브러져 있는 친구입니다. 그 널브러져 있는 네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자, 평면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점 3개. 두 번째, 점 하나랑 직선 하나. 세 번째, 직선 2개. 끝이. 이렇게 3개 기억하면 되죠. 점 3개, 점 하나, 직선 하나, 직선 2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지금 점만 줬으니까 점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 지금 그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으로 평면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개를 골라줘야 된다며, 얘들아. 근데 지금 이 4개 있잖아, 4개. 4개 중에서 평면을 만들 3개 점을 초이스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조합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4개 되겠네요, 평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이 4개 중에서 3개 정도만 골라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180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풀어준 것들도 숙제할 때 다시 풀어볼 거죠? 풀어볼 거죠? 풀었어? 풀었어? 답 몇 개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도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점이 몇 개니까 5개니까 여기서 3개 고를 거야. 해서 10개 나왔겠죠. 근데 중요한 점, 얘들아, 너네 옛날에 그 순열조합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서 직선의 개수 만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얘 어떻게 푸는 거였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직선 만드는 건데, 이 맨 아래서는 직선 만드는 게 다 겹치니까 그 개수만큼 빼주고 플러스 1 해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 4개 중에서 점 2개 골랐을, 4개 중에서 점 4개 왜 이러냐? 4개 중에서 점 2개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그 2개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만큼 빼주고 얘에선 딱 직선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플러스 1 됐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밑면에서는 얘들아 만들 수 있는 평면이 겹칠 수 있죠. 여기서 얘 뽑았을 때도 밑면이고 얘 뽑았을 때도 밑면 얘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밑면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 골라서 만든 평면 개수는 빼주는 거고, 그냥 빼주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더하기 1 해줘야 되죠.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개수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도 5C3까지 했으면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이해했니?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해달래요. 첫 번째, AD와 평행한 모서리. AD. AD랑 평행한 모서리. 어디? EH. FG, BC 까지. 맞죠? 다음 두 번째, AD와 꼬인 위치. 꼬인 위치는 평행한 거에다가 모두 제외, 만나는 것도 제외. 그러면은 해주면 어디? 여기 EF, 또 HG, 또 BF, 또 CG. 이렇게. 오케이. 다음 3번,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 AB랑 평행한 면이래요. 면. 자, 첫 번째, 평행하려면 얘랑 쭉 늘렸을 때도 만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려면 일단 A, E, F, B는 포함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쵸? A, B, C, D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맞아요. 다음 B, F, G, C는 여기서 지금 B라는 점 한 점 만나고 있으니까 안 되고요. A, E, H, D도 한 점 만나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럼 평행할 수 있는 면은 어디? 여기 E, F, G, H랑 여기 H, G, C, D 여기까지 이렇게 2개 되겠네요. 오케이. 와우, 아직 하나가 더 남았다고? 아니, 아직 2개 더 남았다고? 네 번째, 면 A, E, H, D와 만나는 면 A, E, H, D, A, E, H, D, A, E, H, D와 만나는 면. 만나는 면이라는 건 선을 공유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선 공유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선 공유, 이선 공유, 이선 공유, 이선 공유하는 것들 뿐이네, 그죠? 그러니까 어디? 그냥 여기 위에, 뒤에, 아래까지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무슨 소린지 오케이? 자, A, B, C, D 맨 위에 하나랑요. 다음 여기 옆에 어디? D, C, G, H, 또 여기 앞에 A, E,
FB. 또 어디? 요 아래. E, F, G, H. 이렇게요. 안 어렵죠? 다음 마지막 5번.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 AB를 포함하는 면이니까 AB는 여기, 얘를 포함하는 면은 여기 위에 면과 앞에 면, 딱 이거 두 개네요. 그죠? 그래서 면 ABCD랑 AFB랑 이렇게 두 개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직선과 평면의 평행입니다. 요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 거.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 아이고 깜짝아.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 있었냐면 세 점. 두 번째는 뭐야? 점 하나, 직선 하나. 세 번째 뭐죠? 직선 두 개죠. 그 직선 두 개에서 하나는 빼야 되네. 뭐? 꼬이니치는 뺍시다. 꼬이니치. 그죠? 꼬이니치는 절대 평면 위에 있을 수 없으니까 꼬이니치는 뺍시다. 외울 때. 일치는 당연히 빼야 되는 거고 두 직선이니까. 다음 다시. 자, 직선과 직선의 평행. 여기서요. 이 말을 잘 읽으셔야 돼요.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면 감마와 만날 때 생기는 두 교선을 각각 LM이라고 하면 LM 평행하다. 자, 두 평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행한 평면이에요, 두 개가.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지금 평면이랑 만나서 교선이 생긴대. 교선이 생긴대,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 두 교선은 무조건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됩니다. 왜? 야, 이 뭐야?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이 지금 평행하잖아? 그럼 요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랑 요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은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평면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평행의 조건 첫 번째는 일단 만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꼬인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일단 첫 번째, 만나지 않으니까 평행이 될 수 있어. 그럼 이번엔 뭐만 안 되면 돼? 꼬인 위치만 안 되면 되잖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꼬인 위치라는 건 뭐야? 평면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 지금 한 평면 위에 있는 거죠? 이 평면이랑 교선인 거니까, 그치? 그럼 얘네는 꼬인 위치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게 되는 거네. 이해돼? 그래서 얘네 두 직선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평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너네가 생각했을 땐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 당연한 걸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어떤 평면이랑 직선 L이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이 직선 알파고 얘가 베타, 얘가 L일 때 이 L을 포함하는 베타와 알파가 만나는 교선 M, 얘랑 L이 평행하대요. 자, 일단 첫 번째, 만나지 않는 거랑 꼬인 위치에 있는 것만 증명하면 되잖아. 이 직선 L이랑 직선 M은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이 L이라는 직선이랑 알파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M은 무조건 알파 위에 있어야 되잖아.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만나진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는 것만 생각해주면 되네. 어떻게? 야, 얘도 마찬가지로 L과 M이 한 평면 위에 있어. 한 평면 위에 있다고 구성한 걸 봤으면 무조건 뭐야? 얘네가 꼬인 위치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평행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나 싶죠?
당연한 걸 풀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문제에서도 이거를 증명하라 라는 게 거의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조건들을 다 알고 계시면 얘랑 얘가 평행하고 얘랑 얘랑 만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할 이것들 증명할 때 어떤 거 썼어? 두 직선이 평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썼죠.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꼬인 위치에 없다. 즉 한 평면 위에 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했죠.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만약에 서술형에 이 두 직선이 평행한 이유를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런 걸 써달라고 했으면 어떤 거 써야 돼? 첫 번째, 이 직선 두 개가 만나지 않고 이 직선 두 개가 한 평면 위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다음, 직선과 이번엔 평면이 평행. 얘는 얘는 직평.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 거 봅시다.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면 이 L과 평면은 평행하대요. 자, 직선과 평면은요, 위치 관계가 두 개밖에 없었어. 세 개밖에 없었어. 포함된다.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밖에 없었죠. 그럼 우리 평행된다는 건 포함되지 않는 거랑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것만 아니면 되겠네. 그것만 안 보여주면 되겠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L과 아래에 있는 평면 베타가 평행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만나지 않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고요. 일치한다도, 포함된다도 만나긴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알파랑 베타가 평행한다며. 그치? 알파랑 베타가 평행한다는 건 이 둘이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알파 위에 있는 선 L은 그럼 당연히 베타랑 어떠겠어? 안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않는 걸 보였으니까 L이 베타와 평행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평행한 두 직선 L, M에 대하여 직선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여기 알파가 있는데 직선 L은 포함하고 직선 M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근데 L과 M은 일단 평행해요. 그랬을 때 이 알파와 이 M이 평행하대. 자, 얘도 이 M과 알파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자, L과 M이 뭐한다며? 평행한다며. 이 평행한다는 건 이 M과 L이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잖아. 근데 이 L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이 L의 기울기랑 똑같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M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날 수밖에 없다 라고 증명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소린지 오케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요 알파, 이 L을 포함하고 있는 알파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요 위에 있는 점들이 다 있어야 되죠. 그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요 위에 있는 점들은 무조건 이 평면 위에 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알파라는 친구랑 M은 어떻게 할 거다? 평행할 거다. 자, 그러면은 야, 얘가 L이 이 알파 위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평면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을 기준으로. 그럼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 직선 M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포함 안 한 상태로 계속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포함 안 한 상태, 포함은 안 할 거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M을 포함 안 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들을 여기다 두고 이 L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 M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럼 평행이 되고 있는 거야, 무조건. 아시겠죠? 절대 안 만난다고, 평생 이렇게 돌아가면. 알겠죠? 무슨 소린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얘를 이런 식으로 쳐다봐서 좌표 평면 상에 한번 올려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요 점이 이 직선 M을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이 평면을 앞에서 쳐다보면 직선처럼 보이겠지. 그리고 이 L이라는 건 한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잖아. 이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얘들아, 저 M과 만나 안 만나? 절대 안 만나죠. 이 포함되는 거 제외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평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이해되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나지 않는다고요, 쭉. 도건이 이해했니? 오케이. 자, 평면과 평면의 평행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죠? 한 선에서 만난다랑 평행한다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도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려면 뭐만 증명해주면 돼? 얘네가 만나지 않는다만 증명해주면 돼요. 맞습니까? 자, 첫 번째.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난대요. 자, 평면이 위에 이렇게 있는데 알파가. 요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대요. 이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와우. 그러니까 이거 잘 해석하면 P를 지나는 직선이 LM인 거다, 얘들아. 알겠지? 이 L 직선이랑 M 직선이 이 P를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 L이랑 어떤 직선 M, P가 이렇게 P에서 교점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니? 근데 이 L, M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할 거래요. 근데 이 L도 얘들아 알파에 평행하고요. 이 M도 알파에 평행하대. 그럼 우리 당연히 이 두 직선으로 결정된 베타라는 평면은 어떻겠어? 딱 한 평면으로 결정될 수 있겠죠. 우리 평면 결정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두 직선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두 직선으로는 평면이 하나 결정되는 거고, L도 얘랑 평행하고 M도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 베타도 얘를 평행하게 안 만난다. 즉 베타랑 알파가 평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알파랑 베타가 평행을 하대요. 알파랑 베타는 이미 평행한 걸 알고 있고요. 베타랑 감마가 평행하대요. 얘랑 얘가 평행하고 얘랑 얘가 평행하대.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도 평행하대. 자, 그럼 얘가 얘랑 한 점에서 안 만나는 거잖아. 한 선에서 절대 안 만나잖아. 얘도 얘랑 한 선에서 절대 안 만나잖아. 당연히 얘도 만날 수가 없겠죠. 직선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두 개 기울기 똑같은데 얘랑 얘 기울기 똑같대. 그럼 얘네 기울기도 어떻다?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3번.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피곤해 보이시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4개 A, B, C, D를 이어서 만든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E, F, G, H라고 할 거래요. 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4점이니까 A, B, C, D 라고 해주면 그림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각 변의 중점을 E, F, G, H라고 할 거래요. E, F, 잠시만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A, B, C, D를 차례로 이어서 만든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 다시 갈게요. 자, A, B, C, D 이렇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A랑 D를 다시 연결.
이런 사각형이에요. 살짝 사각형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아씨 이렇게 생긴 거야 얘들아. 이해돼? 이해되니? 살짝 꺾여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화일이 있으면 쉬울 텐데.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들아. 살짝 돌아가 있는 느낌?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공간에 그릴 수 없는, 공간에 그려야 되는 사각형이에요. 평면에 그릴 수 없는 사각형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 각 변의 중점을 E, F, G, H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래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일단 얘네 지금 길이 차이 다 뭔지 길이들을 다 뭔지 모르니까 여기들을 뭐 2a 아니다. 길이로 두지 맙시다.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요 두 직선이 평행하고 이 두 직선이 평행한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여기서 이 B랑 D를 싹 연결을 했어요. 그럼 얘들아 A, B, D 삼각형 보시면 얘 중점이고 얘 중점이니까 길이 같고 길이 같네. A, E, H 삼각형이랑 A, B, D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닮음 삼각형이에요. 그죠? 닮음 삼각형이라는 건 이 BD랑 이 H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평행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시고. 다음 요 B, C, D 삼각형에서만 봐도 FG랑 BD가 평행한 거죠. 맞아요? 야, BD랑 평행한 EH 직선, BD랑 평행한 FG 직선은 둘이 어떻게 써? 평행하겠죠. 얘네 둘이 평행한 거는 증명이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여기도 AC도 한번 쭉 연결해 봤어. 그럼 이 BCA라는 삼각형 보시면 이 EF라는 선과 AC라는 선이 어떻게 써? 평행하겠죠. 닮음이어서 동일하게 ADC라는 삼각형에서 HG랑 AC가 평행합니다. 그러면 얘랑 평행한 직선 얘랑 평행한 직선 얘니까 당연히 EF랑 HG도 어떻게 써? 평행하겠네. 그래서 얘네는 양 대변 길이가 평행하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요거 정사면체야. 저 친구가 정사면체야. 정사면체인데 한 변의 길이가 4야. 그럼 우리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해달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둘레 길이 구해달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자, 무슨 색? 파란색. 자, 아니 여기 길이도 살 거 아니야. 근데 닮음이라서 닮음 몇 대 몇 닮음이요? 중점이니까 1대2 닮음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뭐겠어? 2겠죠. 2. 맞나요? 다음 여기 길이도 2 8을 되겠네요. 8. 둘레 길이가. 도건이 오케이니? 아이고, 오케이. 상원이 오케이? 유찬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연습 문제 여기는 그게 없어서 실력업이 없어서 안 할 거고요. 너네가 숙제로 할 거고요. 프린트 꺼냅시다.
왜 이렇게 졸려해? 다들? 오늘 얼마나 봤어요? 뭐 밤새 공부한 거 아니잖아. 기아도 시험 볼까? 한 단원 끝났잖아. 단원 평가 느낌으로 어때? 진짜 너무한다. 응? 교재 입력이나 잘하세요. 아시겠죠?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직선 LMN과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보기 중 옳은 것만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L과 알파가 수직이래요. 평면이 있으면 얘한테 수직이래요. 책 펴봅시다. 수직인 거 보고 들어옵시다. (171쪽) 펴세요. 이 수직인 것까지 보고 들어봅시다.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 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우리 예전에 했던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를 별표 쳐놔주세요. 그러니까 꼬인 위치라는 게 뭐야?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친구야. 그럼 만나지 않는데 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얘들아, 각은 무조건 두 개 만나는 거 이 교점에서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꼬인 위치에서 만나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꼬인 위치를 그 만나게끔 스르륵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지금 L이라는 게 있고요. 꼬인 위치에 있으려면 이렇게 M 있어야 되죠. 얘를 이 평면 위로 이렇게 싹 내리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각을 찾아주시면은 이게 꼬인 위치의 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각 구해주는 건 그냥 얘랑 동일한 직선을 그냥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문제 풀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직선과 평면이 수직한 경우. 이 수직한 거는 어떻게? 얘가 지금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 거야? 90도로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직선이 얘들아 요 점 O에서 만난다고 하면 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선 중에 이 O를 지나는 선 얼마나 많겠니? 그치? 뭐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요렇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직선 L은 요 알파 위에서 요 교점 지나는 선들이랑 다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여기서도 수직으로 만나고 수직으로 만나고 수직 이 다 수직으로 만나야 이 직선 L이 요 평면 알파와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L과 평면 알파가 fuck you 라고 할 겁니다. 미안해.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지? 저건 무슨 표시? 수직이라고 말할 거고요. 저 L을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수선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수선 많이 봤죠? 수선의 발그치. 그래서 수직으로 내린 선을 수선이라고 할 거니까 얘도 수직으로 내린 선이 돼서 수선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점 O를 뭐라 부르는 거고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자, 그럼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리 아까 했던 것처럼 정리 뭐 증명할 때 쓰는 것들을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한 점 O에서 만나고요. 한 점 O에서 만나고 O를 지나는 평면이 알파 L 얘네랑 각각 수직하면서 수직이면 L과 평면 알파는 수직이다. 이거는 뭐야? 정의죠. 정의. 오케이? 정의. L을 알파의 수선으로 내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여 O를 지나는 다른 점들이랑 무조건 어떻게 만나야 된다?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 이게 정의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L과 평면이 수직이면 L은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쵸? 말만 아다르고 어다르게 한 거예요. 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냥 얘 선 내렸을 때 요 점에서 만나고 있는 이 직선들이랑 모두 어때야 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음 단원 할 때, 다음 소단원 할 때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자, 4번 필수 예제 4번. 너네 이게 무슨 표시인지는 아시죠? 평행한다 표시인 건 아시죠? 자, 기억. L과 M이 평행이고 M과 N이 평행이면 L과 N이 평행이다. 자, L과 M 평행, M과 N이 평행. 그럼 당연히 L과 N은 평행이죠. 가령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도 무조건 평행이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도 지금 계속 평행이죠. 만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평행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 L과 M 수직이고요. L과 M이 수직이고요. M과 N이 수직이래요. 그랬을 때 L과 N은 평행 아니에요. 자, L이 이렇게 있고요. M이 수직하대요. 수선으로 만나고요. M과 N도 수선으로 만납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은 평행하죠? 맞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만, 평면에서만 이런 거죠. 왜? 공간에선 뭐가 추가됐어?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돼? 꼬인 위치라는 게 되잖아. 그럼 얘네는 평행한다 표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공간에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니은은 탈락이고요. 디귿. M과 알파가 평행이래요. 면과 선이 평행입니다. 그리고 M과 어떤 베타가 평행이래요.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평행이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조금만 돌아가도 무조건 다른 점에서 만나게 되네요. 그쵸? 평행이려면 면은 만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리을. L과 M 평행이고요. 수직이고요. 수직으로 만나고요. 근데 M과 알파가 평행하면, 이렇게 평행하면 이 L과 알파는 수직으로 만나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은 당연히 그거네요. 수직으로 만나네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이 L이 돌아갈 수도 있다며. 그치? 돌아가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떨어진 땡 탈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황일임 오케이? 유천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필수 예제 5번.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오늘 마지막 유형 할 거고, 이거 프린트 보고 마무리 할 겁니다. 시간이 꽉 찼네. 자, 얘가 정육면체고요. 각 변이 이루는 각도를 구해달래요. 직선 EB랑 CZ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얘네 둘은 어떤 위치에 있는 친구야? 어떤 위치 관계야? 꼬인 위치죠. 꼬인 위치에 있는 각은 어떻게 구한다고? 같은 평면으로 옮겨버리라고. 그래서 저는 얘를 가만히 놔두고 얘를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 빨간색을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지. 이거 현준쌤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쓱 옮긴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몇 도겠어? 45도가 되겠죠. 맞아요. 도건이 오케이? 다음 직선 EB랑 직선 EB 다시 역어랑 AC 역어래. 그럼 얘를 한 평면 위로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우리 저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각 구하기 조금 빡셀 것 같으니까 새로운 도형 구하 그릴게요. 너무 더럽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랑 얘네. 맞아요? 아이씨, 그림 너무 못 그렸다. 알아보기 너무 힘들겠는데?
미안해. 왜 저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림 진짜 개못 그림.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얘들아, 이 변 길이랑 이 변 길이랑 어떤 거야? 같겠죠? 정육면체니까. 이 뒤에 있는 변 길이도 어때? 같겠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몇 도? 60도. 이렇게. 오케이? 어디서 놓쳤어? 정삼각형? 그러면 이거랑 이거 그냥 이렇게 옮겨볼까? 이거 뒤에서 봤다고 해볼게. 뒤에서 봤다고. 그럼 요렇게 생겼겠지. 요렇게 생겼겠지. 요렇게 생겼겠지. 어때? 이 길이들 다 똑같아야 되지. 정육면체니까. 정삼각형이네. 60도. 오케이? 애들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AD랑 EB래요. EB를 왜 이렇게 계속해? AD랑 EB. 여기랑 파란색. EB랑 AB라는 직선. 이렇게 두 직선. 그럼 우리 이거 옮기는 게 편해 보여요. 왜? 얘는 저기다가 이동시키면 뒷부분이 없거든. 얘들아. 물론 뒤에다가 너네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육면체 하나 더 붙여서 그려도 되는데 그것보다 있는 거 활용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싹 당겨 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연결된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맞아요. 저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저 삼각형을 따오면, 저 안쪽에 있는 삼각형을 따오면 이렇게 생겼고요. 얘 길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A 되죠, 얘들아. 맞지? 대각선 길이니까 1대1대 루트 2. 얘 길이는? 너네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 몇이죠? 응? 혜림아 뭐지? 지우야 뭐지? 공식을 안 하고 다니. 공식이 아닌데요? 공식. 얘들아, 이 대각선 길이 루트 3A 얘들아. 그래서 몇 도? 여기 90도 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방금 수직인 거 말했잖아. 자, 이 EB라는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면이랑 여 옮긴 면이 어떻게 만나고 있어 지금? 수직으로, 수선이잖아. 그치? 수직으로 만나고 있잖아. 그럼 우리 요 점에서 시작된 모든 선들은 요 직선이랑 어떻게 만나기로 했어? 90도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은 수직 90도로 만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시 프린트로 가서, 자, 1번 L과 알파가 수직으로 만나고 M과 알파가 수직으로 만나면 L과 M이 평행이다. L과 알파가 수직으로 만나고요. 알파랑 M 수직으로 만나면 L과 M이 평행하대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여러분, 직선은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니까 이 뒤에도 무조건 이렇게 있는 거야. 평행해야겠죠. 왜냐면 평행 안 하려면 만나거나 꼬인 위치만 있어야 되잖아. 그치? 평행 안 하려면 만나거나 꼬인 위치잖아. 지금 서로 다른 세 직선이니까 일치할 순 없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얘네가 일단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살짝 이쪽으로 꺾여야 되니까 90도가 깨져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또 꼬인 위치에 있으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될 수도 없겠죠. 90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탈락입니다. 오케이. 다음. 탈락이래.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 니에는 L과 알파가 수직으로 만나고 L과 베타가 수직으로 만난대. L, 베타. 이랬을 때 알파랑 베타가 평행이래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얘들아, 얘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 거면 요렇게 꺾일 수 있어, 없어? 요렇게 꺾일 수 없죠. 얘가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건 요렇게 돌아가는 거밖에 없지 않아? 근데 평면은 이렇게 돌아가봤자 똑같은 거 아니니? 그쵸? 얘네 이렇게 돌아가봤자 어차피 둘은 평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원이 오케이? 다음 L과 M이 평행하고요. 수직이네요. L과 M이 수직이고요. L과 M. 다음 M과 N 수직이래요. M과 N 수직이래요. L과 N 평행하네요. 얘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가게 되면 무슨 위치? 꼬인 위치니까 평행한다. 땡 탈락. 답 2번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머릿속에서 그림 되게 많이 그리셔야 돼요. 알겠지? 자, 2번 정팔면체에서 직선 AB랑 CF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거래요. 구해보시죠. 어떻게 그림을 잘 옮기셔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이고 힘들다. 개망했다. 어떻게 이동시켰어? 응? 어떻게 이동시켰어? 이렇게? 어떻게 이동시켰어? CF 이렇게 떼가지고. 응. 여기? 여기다 이렇게. 자꾸 이러고 있어. 자, 이거 얘들아 정팔면체죠. 그럼 우리 얘 평행한 거 하나 있죠? 어디? 여기가 평행하잖아. 여기다가 떼서 붙여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의 각도를 구해달라는 거고요, 그쵸? 저거 몇 도게? 60도네. 코사인 60도는요? 2분의 1 되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굿. 자, 3번 갑시다. AG랑요, EH랑 AG. 자, 그럼 얘는 AG가 이렇게 생긴 친구고 EH가 여기 있는 친구인데 얘랑 똑같은 거 찾으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친구와 저 친구의 각도, 이 AG를 각도를 구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 값 구하는 거니까 여기 세타라고 손치고, 요거가 뭐가 돼? 90도 되죠, 얘들아. 그쵸? 요거랑 요거가 90도야. 왜? 요 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 면과 얘가 수직으로 만나거든. 즉 여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몇이야? AD랑 DG는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거 직각삼각형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 값을 만약에 니네가 못 구하겠다고 치면 어떻게 돼야 돼? 직각삼각형 찾아서 코사인 세타 구해야 되겠죠? 무슨 소린지 오케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요거 아까 제가 1, 루트 2,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정육면체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코사인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했어? 쌍곡선보다 쉽지? 자,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두 선분 AG
2G구나. 2G, FG 교점 M. 이 교점 M 어딘가 있을 거고요. BD랑 CM 가게 크기를 구해달래요. 자, 그럼 BD를 어떻게 내리면 되겠니? HF 위로 올리면, 내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각도를 구해달라는 친구네. 요거 각도. 그치? 자, 몇 도게? 45? 누가 봐도 90도 아니야, 느낌상? 자, 봐볼게요. 이 정육면체니까 뭐 모르겠으면은 또 길이 비율 찾으면 되죠. 그렇죠? 얘가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얘는 2분의 A고요. 그렇죠? 그럼 얘 길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 길이가 뭐가 돼? 1대 2대 루트 3 되잖아. 그쵸? 여기 길이가 A가 되고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이 위에서 선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 가운데 거에다. 그럼 너네 이 삼각형 이 길이 다 알 수 있지 않아? 여기 길이 구할 수 있네. 자, 여기 길이 뭐라고? 이거 왜 2분의 루트 3A야? 얘가 잘못됐네? 아씨. 미안해, 얘들아. 필기한 사람. 다시 좀 쓸게. 다시 쓸게, sorry. 자, 얘가 A면 얘 A니까 이 전체 길이가 루트 2A고요. 1대 1대 루트 2, 그치? 이 친구는 반틈이니까 2분의 루트 2A고요. 그쵸? 얘도 그러면 2분의 루트 2A 이렇게 나오겠네. 맞습니까? 다음 얘 A고 얘 2분의 루트 2A라며. 근데 우리 얘는 지금 90도인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루트 2분의 3A 이렇게 되네. 그럼 얘도 피타고라스 하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길이들이 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도 여기 각도 구하라 그랬지? 그럼 여기 길이가 필요하네.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루트 2A니까 여기 아까 뭐 2분의 루트 3A 2분의 루트 6A 여기 2분의 루트 2A 피타고라스 하면 딱 성립되니까 가져오시면 되겠죠. 모르겠으면 저거를 그냥 떼와서 그림 그릴까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A 루트 6A 여기가 루트 2A 여기가 2분의 루트 2A 이거 피타고라스 해주면 딱 성립돼서 여기 90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여기 90도인 거. 딱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저거부터 언급하고 할 겁니다. 공간에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정리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마지막 문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0분 넘었지만 괜찮아. 학원 늦어도 돼. 자, 그림과 같이 한모서리 길이가 3인 정육면체가 있대요. 점 2에서 BD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하면 잠시만. 다음에 학원 가야 되는 사람. 아이씨. 끝낼게요. 너무 많네 생각보다.